지금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에요. 제가 레임덕이라고 얘기할 때는 레임덕은 보통 대통령이 왔다는 징후를 저는 옛날부터 세 가지를 들었어요. 첫째는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앉힐 수가 없어요.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뭐 장관이든 총리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여당에 의해서 막혀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하는데 증세 없는 복지 없다라고 딱 그냥 유승민 대표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의대 증원 문제도 바로 여당 내에서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기밀들이 다 새나가요. 그때도 뭐 정윤회 문건이라는 게 막 나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보십시오. 별게 다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보시면 대통령실 근무하다 나간 사람들, 또 뭐 관료들, 통화 내역 이런 게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나간다. 근데 제가 왜 대두덕이라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이제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도 아니고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판하셨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주말 내내 침묵을 지켜서 4일간의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됐는데 오늘 한 대표의 메시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모진 전면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해야 된다. 이제 같은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민 걱정에 대해서 솔직히 밝히고 사과 등 조치해라. 그리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어쨌든 정치 브로커와의 소통 자체가 죄송할 일이다. 법률적인 건 유무를 떠나서요. 그리고 김 여사 즉시 대외 활동 바로 즉시입니다. 즉시 대외 활동 중단해야 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오늘 한 대표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만찬한 거를 두고 제가 너무 성급했다. 조금 좀 침묵했다가 나와서 하는 게 좋았겠다. 네. 여론을 동력 삼아.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명태균 씨 그게 나온 뒤에 좀 침묵을 좀 했고 그 사이에 당의 원로, 그 다음에 중진들, 그 다음에 지자체장들이 다 메시지를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다 그게 이제 압도적이죠. 우군이 됐네요. 예, 여론도 그런 식으로 다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우군이 좀 있는 거죠. 언론사들의 언론도 쪽가 이제 비판을 세게 했습니다. 그렇고 당내 분위기도 중립적인 의원들이나 아까 그분들이 다 책임 있는 분들인데 무게감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다 물론 한동훈 대표한테도 조금 당의 화합을 위해서 소통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는 있지만 방점은 다 대통령의 변화에 찍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진석 실장이 나와서 계속 그 뒤에도 명태균 씨 공개된 뒤에도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 저는 그분이 옛날 비대위원장 할 때도 네. 당원 100% 투표로 다른 나라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해서 당을 그렇게 지지기만 좁히더니 이번에도 외국의 정상들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모방송 가서 그랬어요. 아니 더 낮은 분들도 있을 때 찾아갖고 그분보다는 높지 않냐고 얘기하시지. 도대체 10%대 지지율이 나왔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이렇게 책임이 크면서 책임감은 전혀 없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특검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최소한의 디폴트로 특별감찰관은 해야 될 거고 그 전에 요구했던 거 대통령이 이제 임기 반환점이니까 좀 사과를 좀 솔직하게 해야 이게 아무 문제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계속 지지가 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과 대통령실장이 돌 맞고 가겠다. 나는 과거부터도 전광판 안 본다. 지지율 연하지 않는다. 우리가 개혁을 하기 때문에 그 저항이 있는 거다. 이건 잘못된 인식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지금 모르니까 그런 거죠. 지금 레임덕이 아니라 사실상 대두덕. 대두덕이다. 책임감이라는 표현의 엄중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바로 여당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워딩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상 유체 이탈이라는 비탄도 피나면서 여와 정이 또 완전 분리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무한한 책임감으로서 이야기함으로써 조금 더 여당 대표다운 면모를 보였다고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정치인 책임지는 자리인데 이 법률가들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처럼 법률가들은 책임이라는 단어 쓰는 걸 이렇게 두려워해요. 책임하면 그게 뭐가 그럼요. 따라야 되는 것처럼. 손해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잘 인정하지 않는데 정치는 그 법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책임을 바로바로 져야 되죠. 민심이 당신 잘못했다 그러면 사과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걸 안 진단 말이에요. 책임감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책임이 없더라도 책임감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책임이 매우 큰데 책임감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리더의 덕목이에요. 네. 그런 거는 리더의 남다른 덕목. 게 리더. 예. 근데 지금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정치를 위기로 보수를 전체를 또 국민의힘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도 태연하게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 있으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갖다 구체적으로 적어내라. 아니 그건 언론에서 계속 지적해 왔던 거고 그런 건데. 물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정진석 실장의 워딩이었죠. 법적 정치적. 그때 그거는 이제 그 법적 정치적 그 상식이라는 말은 그렇게 썼고 지난번에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을 때 한동훈 대표가 다 전달도 했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여사 측근들 좀 정리해달라고 할 때 누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건 아마 좀 약간 절망감 느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텐데도 다 듣고 나서 아, 그러면 내 이렇게 하겠다. 잘 들었다. 뭐 이런 반응이어야 될 텐데. 거의 뭐 공소장 내세요. 다 듣고 한 시간 동안 예를 들면 그 얘기를 했어. 근데 하나도 안 들은 것처럼 처음 만난 것처럼 그래도 누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절망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나 싶죠. 그렇죠. 예. 나흘 동안 침묵을 깨고 이제 오늘 모두 최고회의 모두회의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아마 이제 전면 쇄신 얘기한 거는 뭐 내각도 있지만 대통령실 다 바꾸라는 거예요. 대통령 바꿀 수 없으면 실장부터 다 바꾸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나흘 동안 이제 뭐 약간 침묵을 지켰던 거는 유효한 작전이었던 걸로 보여요. 배려로도 보이고 또 그만큼 방아쇠를 당기는 동안 더 이제 탄력성도 생겼고요. 그래서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추동력도 생겼는데 요 말씀하신 것들이요. 쇄신, 사과 그리고 즉시 중단 등의 어떻게 보면은 동어 반복이거든요. 이미 얘기했던 것들. 요것이 지켜진다면은 어느 정도 해결 방법으로서 유효해 보이세요? 아니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건 디폴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위기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의 변화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변화가 중요한 거지. 대통령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저는 뭐 이거는 예정된 그 미래죠.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했어요.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그 대통령 선거 때 끝나자마자 0.73% 이기고 나서 바로 조선일보에 쓴 칼럼 제목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잘못해서 질 뻔했다. 그건 7.3% 정도 이겨야 될 선거인데 0.73 이겨놓고 자축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0.73이라는 더 못해서 진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죠. 더 못해서. 그러니까 0.73은 어쨌든 국민의힘 반성의 출발점이지 그 민주당 젖잘사의 출발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때부터도 대통령은 잘했는데 뭐 이준석 대표 때문에 선거가 격차가 질 뻔했다 이렇게 하는 건 완전 잘못이에요. 그 인식 속에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2년 6개월 동안. 한두 번은 그런 오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대여섯 번씩 오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10%대가 됐잖아요. 근데도 뭐 변화가 없다? 그건 안 되잖아요. 지금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에요. 제가 레임덕이라고 얘기할 때는 레임덕은 보통 대통령이 왔다는 징후를 저는 옛날부터 세 가지를 들었어요. 첫째는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안 칠 수가 없어요.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뭐 장관이든 총리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여당에 의해서 막혀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하는데 증세 없는 복지 없다라고 딱 그냥 유승민 대표.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의대 증원 문제도 바로 여당 내에서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기밀들이 다 새나가요. 그때도 뭐 정윤회 문건이라는 게 막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십시오. 별게 다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보시면 대통령실에 근무하다 나간 사람들. 또 뭐 관료들, 통화 내역 이런 게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이 나간다. 근데 제가 왜 대두덕이라 그러냐. 그 정도면 레임덕인데. 이렇게 그 정권의 권력 스캔들이 있어갖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모든 정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의석수는 갖고 있다든가 다수 의석을. 또 당정 관계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보수 언론도 어느 정도 받쳐준다거나. 다만
권력형 비리가 터지거나 스캔들 터져가고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거지. 근데 지금은 의석수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당정 관계는 최악이잖아요. 언론도 대통령 책임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맞는 지지율 17% 지난번에 문화일보에서 나온. 그런 정도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데도 비서실장이 나와서 외국의 정상들도 지지율이 낮고 법적 책임이 없다. 오케이. 그까지는 어떻게든지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정치적인 거하고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정말 비상식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비서실장과 그 참모들이 있는 한 대통령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대통령 생각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참모들이야 좀 다르게 생각해야지 뭐 바뀔 여지가 있는데 이 기조라면 뭐 계속 가는 거겠죠. 저도 하도 어이가 없는 나머지 너무 이 멘트가 비상식적인 나머지 오히려 이해하고 싶어졌거든요. 그래, 비서실장이 밖에 나와서는 어쩌겠느냐. 어쩌보면 이제 우리 옛날 편으로 녹을 먹는 신분이라고 하잖아요. 녹을 먹는 신분으로서 어쩌겠느냐. 밖에서는 어쨌든 내 주군을 보호해야지. 뭐 요런 마인드로 하지. 내부에서는 그래도 다른 말씀을 전달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까지 이해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뭐 그랬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미국 정치 드라마 웨스트 윙 얘기를 했는데 그 웨스트 윙에도 보면 그 리오 맥겔이라고 이게 지금 저 정진석 실장과 대통령이 나이가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충남 공주라 거기 동양이다라고 할 만도 하다고 해서 처음에 두 분이 가까워요. 충남 공주. 딱 그 웨스팅의 대통령 버틀렛 대통령하고 리오 맥겔이 비서이 관계가 비슷해요? 친구예요, 친구. 친구고 네. 여기는 똑같아요. 리오 맥게리는 정치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장관도 지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그 신뢰도 있고 막 이런 분이에요. 정치를 오래 한 분이에요. 근데 그 바틀렛이라는 대통령은 경제학자예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냥 경제학과 교수를 그 대통령 만든 거예요. 네. 그분도 용병이었군요. 그 유엔 부시 주지사를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근데 모든 걸 얘기할 때 이 비서장이 미 대통령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딱딱 얘기하죠. 막 화를 내죠. 그냥 경로하죠.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경로하는데 그 경로 다 이해하는데 역사의 평가 받을 사람은 나니까 그럼 뭐 자기가 막 그냥 길길이 날뛰고 경로하는데 그 리오 맥게리가 그러죠. 그거 다 이해한다. 다 이해한다. 오케이.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당신이 미합중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죠. 일개 행정관 비서관하고 또 다른 거 아닙니까? 수석하고도 다르고. 하루를 하고 그만두고 나오더라도, 대통령 실장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뭐 당대표 얘기도 지금 안 듣고, 뭐 장관들이나 이 사람들 그 얘기할 처지도 못 되고, 그럼 실장밖에 없는 것인데. 이분이 몇 선이시죠? 모르겠어요. 5선 국회부장, 5선을 네. 하셨죠. 국회 부의장도 하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정부 감각이 없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할 때도 앞장서서 당원 100% 수표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외국에서 그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당의 그 지지 기반을 좁혀서 총선 패배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분인데 지금 나와갖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거 위기 수습하려는 그 답이 아니잖아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궁색하다라는 구차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도 모른다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추가 녹취록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미 대대적으로 예고를 한 상태이고요. 추가가 왜냐하면 뭐 5월 9일은 5월 10일 전 아니냐. 행위는 그 5월 10일 훨씬 전에 있었던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지만 5월 10일 이후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지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적극 부인도 적극 긍정도 안 한 상태로 계속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권성동 의원도 법률가라 그런지 그 당선인은 뭐 취임 전이라 당선인 아니 그게 메시지입니까? 그렇게 메시지 내는 게 지금 국민들은 당선인과 대통령이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3월 9일 대통령 그 선거 승리함부터 대통령으로 바뀌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럴 때는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좋은지 그런 판단이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선거 때부터 제가 쭉 봤잖아요. 지금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이런 인식과 이런 메시지와 태도와 이걸로는 안 돼요. 수습 불가. 그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뭐 10%인데 20% 밑으로 온 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반등할 수는 있죠.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 그 중도 보수층이 탄핵에 찬성했어요. 탄핵 찬성 여론이 80%가 넘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게 이제 대안 세력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도 정부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도 있었고 그런 거 있었고 여기 그래도 정치력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일이 넘어가도 갈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사실 윤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조금만 변하면 얼마든지 지지율이 좀 회복될 여지는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거를 좀 회복을 시켜야 될 텐데 계속 더 매를 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탄핵 이야기 안 그래도 지금 뭐 탄핵 언급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두 번째 토크에서 진행할 거니까요. 좀 자세한 얘기 그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절망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지검에 출석해서 12시간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자신이 무고하다, 자신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걸 길게 항변을 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항변. 그거는 적절하다고 저는 보십니까? 저는 예. 그거는 그분이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 명태균 씨한테 그 돈을 준 거는 강혜경 씨가 한 일이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강혜경 어쨌든 씨를 통해서 빌린 돈을 갚은 거다였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자기는 모르겠다 이러는 거고, 아마 강혜경 씨라는 분은 아마 명태균 씨 회사 같이 일했던 분 같은데 그분이 명태균 씨가 데려가서 그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지만 약간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는 이 책임을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씨가 다 자기한테 뒤집어 씌운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분들은 좀 법적인 걸 벗어나려고 강혜경 씨가 조금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약간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김영선 의원은 지금 당장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수사받는 분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코멘트하기는 어렵고요. 예. 제가 절망스러웠던 포인트는 뭐냐 하면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지검에 출석해서 자신은 그렇게 공천 대가로 명태균 씨랑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고 그 돈이 오갔던 거는 그냥 빌린 돈을 갚았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신이 공천받은 거는 용선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이야기가 혼자 생각한 이야기였겠냐고요. 변호사랑만 상의해서 한 얘기였겠냐고요. 보나마나 용선이랑 또 저는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걸 우리가 추측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수사 대상에 대해서 피의자로 가서 수사를 받는 건데, 그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두 가지인데 공천을 김건희에서 도와줘서 받았냐는 거, 그걸 시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돈을 줬다는 걸 시인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명태균이 돈 준 거를 내가 주라고 했다고 해서 시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별로 이렇게 의미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저는 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 시정연설이 불참 결국 확정됐죠. 아니 근데 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시장연설 가셔야죠. 이럴 때일수록 가서 야당이 예를 들면은 거기서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례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야당이 또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국회 개원식에도 갔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대통령 실장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그때도 정진석 실장이 뭐라 하냐면 내가 가지 말라 그랬다. 지금 야당이 지금 대통령을 이렇게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거기 가면 되냐? 내가 가지 말라 그랬다. 그 이유만으로도 그분은 대통령실장 그만둬야 될 뿐입니다. 그 이유만. 아니, 어떻게 국회 개원식에 가는 걸 본인이 국회 부의장 한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국회 부의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립관장 문제로 불만이 좀 있더라도 대통령 행사장에 8.15 행사장에 갔었어야지. 안 갔잖아요, 우원식 의장도. 국회의장이 그거는 프로토콜이라고요. 정치보다 위에 있는 우리가 관례로 만들어 온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한. 아니, 그걸 대통령은요,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도 의무지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산을 이렇게 짰다. 내년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라는 걸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시정연설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이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처음 대통령이 가기 그러니까 시작했죠. 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예. 총리들이 대독한 적도 있는데 있고, 네.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더 가야죠. 더 가야 된다. 예. 그리고 국회 개원식 때도 그랬는데 국회 개원식 때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갔는데 민주화 이후에 그때 상황이 좋아서 간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험악할 때도 다 간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난번에 임종석 그 전 실장이 나와서 뭐 윤 대통령이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 두 국가론으로 가야 된다. 지금 사회적 적대적인 거야. 옛날 군사정권 때가 더 했겠죠. 박정희 전도 뭐 그러니까 그 얘기인 것처럼 대통령이 그 국회를 갈 때 꼭 여야 상황이 좋았던 건 아닌데도 간 거예요. 또 그 야당도 그러면은 이건 오버하면 역풍이 분다.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왔는데 당연히 시정연설 하기 전에 국회의장과 더불어 여야 대표다라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런 거 불편해서 안 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대통령 그거 하는 거 불편해서 하는 거죠. 그건. 불편해도 해야 된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불편한 자리에 안 가면 대통령이 불편한 자리에 안 가면 그럴 자유가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대통령의 워딩 그대로 돌을 맞더라도 가야 할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자리 아닌가요? 아니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도 말하면 대통령이 요구되는 책임감이고 대통령은 경로할 자유도 없는 거예요. 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그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냉정해야죠. 그리고 프로토콜 지켜야. 그래서 지금 참 이게 그러니까 혹시 저는 뭘 희망하냐 하면은 혹시 뭐 임기 이제 11월 10일 되면 딱 반환점이라 그랬잖아요. 턴라운드라고. 그 반환점에 뭔가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이 해외 일정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6일 이후에 원래 와서 하려다가 사안이 지금 너무 긴급하게 흘러서 11월 10일 출국 전에 미리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용선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은 그냥 한꺼번에 하려고 국민 앞에 나서는 아니, 거. 왜냐면 나서기가 너무 싫어서 이야기하는 거 한 번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전혀 가볍게 얘기.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 11월 4일에 시정연설은 예고되어 있었던 거니까 그 판단을 전략적으로 대통령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야죠. 그거는 가서 예산안을 설명하는 거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뭐 지금 어려움은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고 이렇습니다라는 걸 설명하시는 자리고 11월 10일 정도는 이제 딱 반환점인데 가능하면 뭐 그 국제행사 갔다 오기 전에 네. 입장을 다 밝히고 그러고 가는 게 좋죠. 밝힐 계획인 것으로 지금 그건 또 알 수가 알려져 없어요. 있는데 좋습니다. 그 말씀 나오죠. 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번 달에 어떤 형식이든 할 거다라고 했고요. 그렇다면은 입장 발표의 시기와 형식 그리고 내용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가능하면 이제 11월 10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고 적어도 저는 이재명 대표 선거가 15일, 25일이잖아요. 그 전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야당이 그 1심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공세를 강화할 텐데 그 전에 정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성벽 무너지는데 좀 새로 쌓고 무기도 좀 채워놓고 병력도 배치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11월 10일 그 전후로 가기 전에 그때 뭐 바로 외국 행사가 있다면 가기 전에 입장을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죠. 그게 시기는 그렇게 보이고 내용은요. 대통령이 바뀐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만 뭐 한동훈 대표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대통령의 문제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부터 지금 2년 6개월 지켜본 모든 선택에 대통령이 직접 다 경로하고 말한 것도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슈 자꾸만 키웠잖아요. 근데 해명도 다 틀리고 지금 이 명태균 이슈도 계속 지금 해명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계속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건의와 신뢰로 하는 건데 지금 건의도 무너지고 신뢰도 무너져도 대통령답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자 건의라는 건 제가 그랬어요. 그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 간다 그럴 때도 건의주의 버리고 소통하러 간다 그랬는데 잘못하면 건의주의를 버리는 게 아니라 건의를 버리는
찡찡거리고 나오는 거다. 청와대에 있으면은 다 맨날 9시 뉴스에 그냥 그 청와대 지붕이 나오고 막 이러면 대통령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대통령처럼 안 보이는 거죠. 걸핏하면 뭐 격려했다 그러고 또 대통령 부인이 외부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 이미지가 지금 없는 거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신뢰도 없는 거. 신뢰는 뭐예요?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은 계속 거짓말은 안 한다. 대통령 그래야 되는데 쉽게 말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얘기하면 기억이 없다 뭐 이게 아니라 실장이든 정무석이든 홍보석이든 딱 정리해 갖고 대통령이 한 적이 없대더라. 한 번 딱 말을 했을 때 그걸 딱 국민들이 저 말은 사실일 거야. 잘못한 거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신뢰가 떨어지면 그건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다 바닥났다는 건데 그러면 아무도 신뢰 안 해요, 대통령을. 그럼 앞으로 대통령이 무슨 말해도 아무 말도 안 믿습니다. 아무리 의지를 보이고, 이건 내가 꼭 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 가격이 이게 인플레이션 돼갖고, 사람이요, 그런 이렇게 아끼는 사람이 한마디, 분명히 이건 제가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저건 반드시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메시지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 실장이나 수석들이나 대통령 말들이 너무 가볍고, 그 가벼운 말들이 지켜지지도 않고, 지켜지지 않아도 사과하지도 않고, 제가 그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강박증이냐, 모든 걸 왜 반박하냐, 그리고 그때도 세 가지가 없는 정권이다. 인정하고, 책임지고, 사과하고. 그런데 뭐, 인정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사과도 안 해. 그러니까 뭐 책임도 안 질 뿐만 아니라 책임감은 아예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내용은 진실과 사과가 포인트가 돼야 되겠네요. 진실과 사과.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자 2년 6개월 동안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통령이 아셔야 될 거예요. 의석은 야당이 다 가지고 있고 여당 그런데 옛날 박근혜 정부 때처럼 좀 다른 건 야당을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찍었던 사람들은 야당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유보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대통령이 변한다고만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10%대인데 적어도 30%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여지는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있죠. 그러면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줘도 그렇죠. 역시 근데 저런 것 때문에 돌아가려고 그래 내가. 오케이. 그 명분을 줘야 돼. 그 명분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고 그것도 우리가 사과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과에 담아야 될 내용. 사과를 한다면 무슨 내용을 담아야 될까? 첫째,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고 정권교체 지지하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사실 어렵고 이재명 대표 찍은 분들이야 계속 반대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권교체 동의해 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려도 너무 죄송하다. 사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잘못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예, 이거 선거연합도 해체했고, 내가 이렇게 인사 문제나 태도 문제나 당강의 게 구체적으로, 왜냐면, 남녀 간의 문제가 있을 때 여자분들,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아냐. 그러면 그냥 대충 퉁치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거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게 전쟁 아니라. 시작이죠, 그럼. 예,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구체적으로. 저는 그거 자체가, 네가 우리가 하나님 이유를 알고 있구나. 그걸 쫙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그걸 위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인사는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고, 특별감찰관이 제부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김건희 여사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저는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대야당 관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쭉!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한 조치는 지금 이렇게 취하고 있고, 대통령네들의 보안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원래 잘못한 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데, 그거는 예를 들면 자기가, 내쫓았던 분들이든 이런 분들에 대한 사과,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렇게 조치를 다 해서 어떻게 내가 그거는 원상 회복시키겠다. 이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 같은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 그리고 다시 미안하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좋고 외교는 공치사 그거는 안 해도 그래도 탈원전을 잘했다, 외교에서 이런 문제는 좀 잘했다, 이런 평가는 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빼고. 우리 다 알아요. 네, 그런 거를 빼고 잘못한 걸 중심으로 앞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과 그런 걸 어떻게 바꾸겠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런 뒤에
대통령 부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따라야지 의미가 있지. 이거 다 빼고 대통령 여사가 사과를 하든 특별감찰관을 두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변화. 그다음에 대통령실부터 이거는 당정청 전면 쇄신해야 되는데 당은 지금 한동훈 대표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정부는 지금 여당이 뭐 인준권을 갖고 이렇게 총리를 못 바꾸지 않습니까? 총리 안 바꾸고 장관 일부 바꿔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총리도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야당이 동의해 줄 만한 분, 그런 분 하면 좋은데 그거 안 되면 지금 대통령실이라도 좀 전면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이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이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좀 돌려줘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사정하는 거 아니에요? 좀 비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 국민의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아마 지금 제가 왜 사정을 합니까? 거기다가. 이게. 자, 이렇게 이문선 변호사님은 사정하고 나는 비판하고. 오케이. 그렇게 정리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아마 고통스러우시겠죠. 용산도 대통령도 고통스러우겠지만 미안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을 고통스럽지 않게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 국민이 대통령의 고통까지 걱정해 줄 건 아닌 것 같아요.